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고흥에서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랑 남편 둘 다 고향이 전남 고흥이고 저희는 소꿉친구로 자랐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끼리도 잘 아는 사이였기에 어렵지 않게 결혼 허락을 받고 고흥에서 식을 올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 교육 때문에 아들이 초등학생이 되는 해부터는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생활했어요. 서울에 아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았겠지만 둘 다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서울로 무작정 상경하였기에 적응하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계속해서 일을 해왔기에 서울에서도 자그마한 회사에 잘 들어가서 다닐 수 있었지만 저는 고흥에서 별 다른 일을 한 게 아니었고 아이만 키웠었거든요. 그러니 돈 벌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았고 기껏해야 공장이나 식당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애 키우면서 다닐 정도가 아니었기에 저는 아들이 중학생이 되는 해부터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 좋은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수도권 일대에 건물을 여러 개 갖고 있으셨더라고요. 저에게 일을 한번 맡겨보신 후 마음에 드셨는지 그 뒤로는 다른 업체를 찾지 않으시고 제가 살던 동네에 있는 본인의 건물 입주 퇴실 청소를 저하고만 계약해서 부탁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서울에서 생활하기에 필요한 돈은 넉넉하게 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은근 부끄러웠는지 본인 친구들에게 저를 다르게 소개했습니다. 우리 엄마야, 다른 일은 안 하시고 전업주부로 계셔. 정말? 우와, 그럼 집에 오면 엄마가 계시겠네? 야, 좋겠다. 우리 엄마는 오늘도 야근하신다고 하셔서 주말이나 돼야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렇지. 나는 우리 엄마가 집에만 계시니 너무 좋아. 아들 친구 부모님들은 모두 번듯한 직업이 있었기에 아들은 제 직업을 숨기는 것처럼 보였죠. 그 당시에 연고도 없는 저희가 서울에서 자식 키우며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사춘기 아들 입장에서 저의 입장까지 이해해주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래도 이렇게 맞벌이해서 공부 잘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어요. 그랬기에 저는 제 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들은 서울에서 이름 대면 알아주는 대학에 입학하는 해 저희 고흥에는 플랜카드가 걸리게 되었죠. 아유, 너무 축하해. 서울까지 가서 아들 뒷바라지한 보람이 있네. 내가 뭘, 우리 남편이랑 아들이 고생했지. 아유, 너도 청소일하면서 뒷바라지 했잖아. 아들 이름으로 플래카드도 걸리고 우리 아들은 언제 저런 거 걸려보나 싶어. 서울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좋은 대학을 가지만 제가 있었던 지방에서는 애들이 많지 않았을 뿐더러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면 플랜카드를 걸어주곤 했거든요. 친구들이 사진을 보내주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위로해주는데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저희 아들은 졸업할 시기에 취업 준비를 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취업 시장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들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희 아들은 오랜 기간 동안 마음고생하지 않고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10명 중 3명 정도는 아는 유망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렇게 자기 앞길 잘 찾아가는 아들을 보며 남편과 둘이서 맥주 한잔하며 서울에 올라와 고군분투했지만 그래도 아들을 잘 키웠다고 얘기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아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아유, 당신이 우리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 많았지 뭐. 이제 아들도 번듯한 회사 들어가 잘 지내니 한시름 놓이네. 같이 맞벌이 안 했으면 정말 힘들었을 거야. 우리 둘 다 고생했지 뭐. 그렇게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한 지 5년, 6년 정도 됐으려나? 30살에 과장을 달면서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남편과 나는 내심 아들이 얼른 결혼했으면 했지만 저희가 얘기하면 괜히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싶은 마음도 있었고 요즘 애들은 워낙 결혼을 늦게 한다고 하길래 아들이 32살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저희 생각보다 빨리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한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 과장도 되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죠.
그래서 말인데 제가 만나는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고 싶어서요. 언제 시간이 가능하실까 여쭤보려고요. 아유, 우리야 주말에는 언제든 가능하지. 여자친구도 우리 보고 싶다고 한 거야. 결혼할 사이인데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여자친구도 먼저 인사드리고 싶다 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아들이 주말마다 데이트를 나가는 모습에 만나는 여자가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결혼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기에 남편과 저는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결혼 전에 시부모를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데 아들 여자친구는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 저희에게 인사드리고 싶어 하는 모습이 좋게 보였기에 저 역시 친절하게 대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시집살이 없는 결혼 생활을 했기에 저 역시 그런 시어머니가 되어야지 다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게 처음 아들 여자친구를 소개받는 자리에서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들 여자친구를 처음 봤을 때에는 눈도 땡그랗고 똘망똘망하게 생겨서 예쁘다 생각했는데 입을 여는 순간 제가 생각한 며느리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걸 느끼게 되었거든요. 요즘 애들이 당돌하다고는 하지만 시어머니를 처음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또박또박 본인 할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살가운 며느리는 아니라서 그걸 바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들 낳는 것도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애 빨리 낳아라, 2명 낳아라 라는 식의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애들은 이런 말을 이런 자리에서 하나 싶었지만 남편은 아들이 좋다고 하니 일단 지켜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할 말 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하잖아.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좀 우유부단하잖아. 그러니 딱 맞는 짝일 수도 있어. 하긴 우리 아들이 똑부러지는 성격은 아니니 저런 마누라를 얻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할 법한 말은 아니지 않아?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는 여자니까 좀 더 지켜보자고.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상견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사부인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전남에서 산 날보다 서울에서 살았던 날이 더 길었기에 사투리를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었지만 저나 남편은 나고 자랑 옷이 전라도였기에 사투리를 많이 쓰는 편이었죠. 그러니 사부인께서 고향이 어디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생각보다 사투리를 많이 쓰시네요. 고향이 어디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이, 저희는 전라도 사람이라 서울 말을 쓴다고 생각해도 사투리가 나오더라고요. 워낙 오래 살아서 몸에 배인 것 같아요. 아이, 그럼 전라도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고생 많으셨네요. 그럴 줄 알았으면 중간에서 뵙자고 할 걸 그랬어요. 아, 예전에는 전남 고흥에서 살다가 다들 저희 아들이 똑똑하니 서울로 올라가 교육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 자리 잡아서 살아서 괜찮습니다. 상견례 자리라는 게 은근히 자기 자식 자랑을 하는 곳이잖아요. 사부인의 질문에 저는 은근슬쩍 우리 아들이 잘났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부인은 계속해서 저희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서울에서 자리 잡기 힘드셨을 텐데 고흥에 계셨을 때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이, 그때는 아들 키우느라 따로 일은 하지 않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일 시작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는 건물 청소 일을 했었어요. 서울에서 제가 할 만한 일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청소일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기에 서울로 올라와서 청소일 하며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에 사돈과 예비 며느리가 피식 웃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대놓고 웃었으면 뭐라고 쏘아 붙이기라도 할 텐데 손으로 입을 싹 가리면서 슬쩍 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순간 기분이 팍 상했기에 한마디 하려고 하는 순간 예비 사돈 어른이 갑자기 신혼집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이들 신혼집 말인데요. 저희 집 근처에 살았으면 합니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요즘에 맞벌이 아닌 집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애까지 나오면 누구 하나 가까이 서는 게 애들한테도 좋으니까요.
사돈 어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요즘 세상에 주변 어른 도움 없이 맞벌이하며 애까지 낳고 산다는 것이 힘들긴 하니까요. 사돈 댁도 자식을 가까이 두고 보고 싶은 것처럼 솔직히 저희도 아들 내외와 가까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아들을 키웠기에 애들을 봐줄 수도 있었고 제가 하는 청소일이라는 게 딱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만 끝내면 됐기에 애들 시간에 맞춰 일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제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자 사부인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저희 딸이 애를 낳을 텐데 친정이 가까워야 애 맡기는 것도 쉽고 몸도 더 편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장모님 장인어른이 사시는 곳으로 집 알아봐야겠어요. 사부인의 말에 아들은 속없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보다는 친정엄마가 며느리 입장에서는 더 편할 게 당연했기에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들이 좋다고 하니 결혼은 시키겠는데 저는 며느리는 물론이고 처가댁 사람들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싫다고 아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저희 아들을 결혼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정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먼저 눈을 감으시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병을 앓고 계셨다면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이건 준비도 없이 아버지가 가버리셨기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들은 날부터 장례까지 매일 밤낮을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 엄마도 그렇게 갑자기 떠나면 어쩌나 싶은 걱정이 들더라고요. 저의 불안한 모습을 본 남편이 저에게 고향으로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우리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사는 게 어때? 아들도 결혼시켰으니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자. 고향으로 내려가자고? 갑자기? 우리 아버지야, 내가 어릴 때 돌아가셔서 우리 엄마는 혼자 사시는 게 익숙하지만 장모님은 많이 힘드실 거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내려가서 두 분 모두 챙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도 장모님 계속 마음 쓰이잖아. 먼저 아버지를 떠나보냈던 남편이 저를 보듬어주며 고맙게도 어머님들을 모시자고 먼저 이야기해줬습니다. 이제 우리 엄마, 장모님 두 분 모두 혼자시고 살 날도 얼마 안 남으셨을 거 아니야. 가까이 지내면서 모시고 병원도 다니고 챙겨드리고 하자. 남편의 말에 저희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엄마, 시어머니 모두 혼자가 되셨고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셨기에 가까이 지내면서 시간도 보내고 남편 말대로 병원도 모시고 다니면서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애들 신혼집은 애들 직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사부인이 구해주셨죠. 사돈 어른도 솔직히 집을 턱 내놓을 만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사부인 친정이 대단한 곳인지 아들 직장 근처 아파트를 장만해 주시더라고요. 이때 저희가 어떻게든 보태서 애들 전세라도 구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상견례에서 대놓고 무시당했으니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잘난 사부인에게 전화가 와서는 애들 신혼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이 그러는데 사부인께서 저희 애들 전세 구하는 돈 보태주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제 딸이 메뚜기처럼 이사 다니는 거 보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말인데 애들 신혼집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사부인이 구해준다는 애들 집은 꽤 나가는 목 좋은 아파트였죠. 그러니 저희 아들은 사부인한테 껌뻑 죽고 저와 남편은 더더욱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건 저희가 고집을 피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주며 사부인은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저희 딸 시집살이 시키시면 알아서 하세요. 사부인 역시 저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여러모로 아쉽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들을 장가 보냈으니 이제 우리 손을 떠나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고 인정하며 더 신경 쓰지 않기로 애써 마음 먹었습니다. 해준 게 없는 별볼일 없는 부모들인데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시집살이를 시키고 효도 운운하며 애들을 들들 볶겠어요. 괜히 서로 언성 높일 일 만들지 말고 아들 부부에게 되도록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랑 챙기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내심 애들이 예의상 안부는 종종 물었으면 했지만 이런 제 모습을 보던 남편이 한마디 하더군요. 요즘 애들이 우리 때랑 같아. 애들 신경 쓰지 않기로 했잖아. 둘이 잘 살면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 둘만 신경 쓰며 살자고. 그래도 저는 우리 아들을 무사히 장가 보낸 게 저에게 있어 큰 행복이었기에 신경 쓰고 살고 싶어도 엄마인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리운 마음에 제 새끼 잘 키워서 장가까지 보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깨톡 프로필 사진을 아들 결혼 사진으로 바꿔놨습니다. 우리 아들 턱시도 입은 모습이 또 늠름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깨톡 사진을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워낙 연락을 안 하던 애니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는데 다짜고짜 화를 내더라고요. 며느리는 앙칼진 목소리로 프로필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프로필 사진이요. 다른 거를 바꿔주세요. 왜 그러냐? 너도 예쁘게 잘 나왔잖아. 제 얼굴이잖아요. 왜 제 얼굴을 어머니 마음대로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세요? 저 초상권 좀 예민하니까 얼굴 나온 건 내려주세요. 우리 아들 결혼했다고 자랑하는 마음에 그런 거다. 아유, 알겠다. 내리마. 며느리의 행동에 속으로 치사한 마음이 들었고 빈정도 상해서 예쁘게 찍은 꽃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바꿨습니다. 답답한 마음 달래며 지내고 있는데 얼마 안 있어 저에게 청소를 맡기던 건물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막내딸 이번에 결혼해. 고흥에 있어서 올라오기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우리 인연이 보통 인연은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 딸 결혼 소식도 알릴 겸 안부도 물을 겸 전화했어. 아, 조만간 결혼할 것 같다고 하시더니 이제 막내딸까지 보내시면 마음이 더 편하시겠어요. 축하드려요. 건물주님의 연락이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 일할 때도 너무 좋으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렇기에 제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분 요청으로 건물주님의 건물 청소 일을 했었죠. 가뜩이나 고흥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우리 인연이 끝난 것 같아 저도 많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니 축하해주러 안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이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건물주님 막내딸 결혼식 날 같이 올라가자. 그날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 정기검진 날이라 같이 올라가는 건 힘들 것 같은데 당신 혼자 다녀와. 그날이 정기검진 날이야? 아유, 그럼 어쩔 수 없네. 나 혼자 다녀올게 그럼. 남편은 결혼식이 있는 토요일에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정기검진을 가야 했기에 저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저랑 오래 같이 일했던 건물주님 막내딸이 결혼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겸 아들 신혼집도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부담이 될까봐 사이가 더 틀어질까봐 눈치 보느라 한 번도 안 가봤었거든요. 며느리하고 서먹서먹 하다고는 하나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제가 제 아들 신혼집에 못 갈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대접을 받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제 아들이 잘 사나 보고 싶은 마음 하나뿐이었죠. 그리고 아들집이 있는데 위험하게 밖에서 자는 것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지인 결혼식 때문에 윗동네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참에 너희 신혼집도 볼 겸 3일 정도 있다가 내려오라고 하는데 괜찮지? 3일씩이나 계신다고요? 어차피 자주 보지도 못하잖아. 이렇게라도 얼굴 보고 가족 간의 정도 쌓으려고 그러는 거지. 아들은 제 말에 화들짝 놀라며 3일은 너무 길지 않냐고 했지만 그래도 아들 된 양심은 있는 모양인지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운전을 잘 못하기도 하고 장거리 운전은 너무 자신이 없어서 버스와 기차를 이용해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있는 송도까지 8시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기진맥진한지 아들이 데리러 나왔나 싶은 마음에 두리번거렸지만 나오질 않았고 혹시나 싶은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디냐? 밖이야? 엄마 오신다고 해서 집에서 엄마 기다리고 있죠. 언제쯤 도착하세요?
이제 막 터미널에서 내렸으니 나가서 택시 타고 들어가마. 괜히 길이 엇갈릴까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것이었는데 아들은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는 걸 알면 좀 데리러 나오지 싶었지만 이것도 내 욕심인가 싶은 생각에 마음을 다스리고 택시 타고 아들네가 사는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들 내외 둘 다 어디 갈 것처럼 옷을 쫙 빼입고 있더라고요. 아니, 너희 어디 가려고 그러냐? 나는 힘들어서 지금 꼼짝도 못한다. 나갈 거면 좀 쉬다 나가자. 이때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나 밥 차려주는 게 부담스러워 저녁을 밖에서 먹고 오려고 일어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며느리가 자기들 저녁 약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약속이 있다고? 아이, 그럼 나는. 어머니 심심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럼 저희 나갔다 올 동안 청소 좀 해주세요. 며느리는 저에게 걸레를 쥐어줬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니 청소 일하시면서 꽤 돈도 버셨잖아요. 오빠가 그러는데 3일 동안 계신다고 하셨다면서요. 3일 동안 아무 일 안 하시고 계시면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반딱반딱 잘 좀 부탁드려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히면 말문이 막힌다는 사실을 저는 이때 깨달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으면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안절부절하면서 서 있었고 며느리는 본인 할 말이 끝났는지 현관 쪽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아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저희 아들은 알겠다고 하며 저를 그 자리에 그냥 두고는 지 마누라를 따라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면 몸이 얼음처럼 굳어버리더라고요. 이런 제 정신을 깨워준 건 제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누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나 싶어 확인해보니 건물주였고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잘 도착하셨어요? 저 때문에 먼 길 올라오게 한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 결혼식 있는 주말에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바쁠 테니까 겸사겸사 미리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하시겠어요? 원래 제가 살던 곳이 인천 쪽이라 건물주님이 있는 곳과 가깝기도 했고 이 상황에 아들네 집에 있는 건 더더욱 싫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는 건물주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건물주를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죠. 나 얼마 전에 자기 깨톡 봤는데 자기 며느리 내가 좀 낯이 익은 것 같아서. 건물주님은 저희 아들 결혼식에 오지 못해서 저희 며느리를 직접 본 적은 없었어요. 제가 아들 결혼식에 와달라고 말씀드렸을 당시 건물주님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들 결혼식장에 화환과 축의금을 넉넉히 보내주셨었어요. 일부러 안 온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건물주님은 그래도 본인이 갔어야 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못 온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제 카톡에 있던 며느리 사진을 봤다고 하시면서 사진 좀 자세히 볼 수 없냐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여러 장 보여드렸는데 사부인과 며느리 사진들을 한참 보더니 노발대발 하기 시작하셨죠. 어머, 맞네, 맞아. 고년들 많네. 건물주는 갑자기 소리치시며 벌떡 일어나셨고 저는 놀란 마음에 왜 그러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 건물주님은 다시 자리에 앉아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내 월세를 떼먹고 도망간 년들이야, 이 년들이. 건물주가 갖고 있는 건물이 한두 개가 아니었기에 종종 월세를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가 의아스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건물주님이 왜 그런지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던 방 자기도 가봤었어. 네? 제가 가봤었다고요? 언제요? 저는 이전에 사부인과 며느리를 본 적이 없었기에 놀란 눈으로 건물주를 쳐다봤고 그런 저에게 건물주는 조곤조곤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나 처음 만났을 때 청소 맡았던 곳 기억해? 이 두 사람이 살았던 방이었어, 그게. 내가 그때 월세 밀리다 야반도주했다고 한 두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건물주가 하는 말을 들으니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는 당연히 그 모녀의 존재를 몰랐는데 두 사람이 살았던 원룸 주인이 지금 제 앞에 있는 건물주님이셨고 이 두 사람이 살았던 방은 제가 처음 맡아서 청소한 곳이었던 것이었죠. 처음이라서 기억이 나는 것도 있지만 그 두 사람이 살던 집을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살다 살다 그런 돼지우리는 처음 봤었거든요. 건물주님은 제 핸드폰 사진에 있는 사부인을 가리키며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어메, 이 여자 지딸 데리고 재혼한 거잖아. 아이고, 그런 거였어요? 어쩐지 상견례 하는 자리에서 처음 봤을 때 사돈어른이랑 사부인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 싶었어요. 사돈어른보다 사부인이 훨씬 어려 보이는 모습에 그냥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사부인은 관리를 잘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넘겼었어요. 저희 남편이랑 저도 동갑이지만 어떨 때는 제가 1살에서 2살 어리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여자들은 화장품도 찍어 바르고 하는데 남자들은 그런 게 없으니 여자보다 나이가 들어 보일 수 있겠다 정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재혼을 한 것이었죠. 꽤 큰 딸을 데리고 재혼을 했네 싶은 생각이 드는 순간 건물주님을 통해 저는 사부인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연들이 아주 악질이야. 그 동네에서 엄청 유명한 꽃뱀이었거든. 심지어 나랑 친하게 지낸 사람의 남편까지 건드려서 아주 난리가 났었어. 아유, 그런데 월세도 안 내고 야반도주까지 한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 엄마의 그 딸이라 그런가 그 딸도 돈 많은 유부남을 만났는지 둘이 야반도주 한 후에도 몇 차례씩 누구 마느라 어디 사모님이 찾아와서는 깽판을 지고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사부인과 며느리는 성실하게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남 등쳐먹으면서 살려고 했던 거였죠. 그런 엄마 밑에서 자식이 뭘 배웠겠어요. 며느리도 다른 집을 파탄내고 다녔다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동네에서 꽃뱀 짓을 하고 돌아다닌 것도 모자라 건물주의 월세를 떼먹고 야반도주까지 했으니 건물주 입에서 인연 전연 소리가 나올 법 하더라고요. 그것들이 무서운 건 아는지 짐도 제대로 정리 안 하고 갔었잖아. 걔네들이 못 갖고 간 인적사항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언젠간 만나면 싹 다 청구할 생각이었거든. 건물주는 그 집을 정리하면서 나오게 된 두 사람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두 사람의 인적 사항을 그대로 갖고 있었고 어떻게든 청구할 거라며 이를 갈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저와의 이야기로 건물주가 제 며느리랑 사부인이 야반도주한 며느리라는 걸 확인한 후 본인 집으로 가서 자기가 갖고 있던 인적 사항과 방사진들은 물론 월세 관련 서류를 챙겨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애들 집으로 돌아가서는 사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부인? 아니, 조선미 씨. 예전에 샛별 원룸빌 산 적 있죠. 애들 집으로 좀 오실래요? 할 말이 좀 있어서. 조선미라는 이름은 지금 사부인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랬기에 사부인은 헐레벌떡 제가 있는 아들네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본인 개명 전 이름도 알고 있지 본인들 살았던 원룸 빌라까지 운운하니 당황했는지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왔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숨도 못 고른 채 다급히 얘기했습니다. 누가 제 이름이 조선미라고 한 거예요? 제 딸이 얘기해줬을 리는 없고 설마 제 뒷조사하고 다니신 거예요? 이게 되게 신뢰되는 행동이에요. 아니, 제가 왜 사부인 뒷조사를 해요?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 왜 제 예전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그러시는 건데요? 그리고 저는 왜 오라고 하셨어요? 누가 저한테 사부인 얼굴 보여주면서 아는 얼굴이면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저 청소일 하신 거 아시죠? 샛별 원룸 건물주도 알거든요. 사부인은 본인이 큰 소리 칠 입장도 아닌데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저한테 큰 소리 치더니 제 말을 들은 뒤에는 사부인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갑자기 아직도 그 건물주라 연락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웃으며 대답해줬습니다. 뭐 연락을 하긴 하죠. 그런데 뭘 어떻게 하고 다니셨길래 그 착한 사람이 욕을 하면서 조선미 씨를 찾더라고요. 엄마, 저 아는 거 비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야 좀 편하게 살고 있는데
그때 저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그분한테 저 모른다고 해주세요. 아유 제발요. 그렇게만 해주시면 사부인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제가. 아이고 그래요? 다 하신다고요? 네 뭐든지 다 할 테니까 말씀만 하세요. 그럼 청소부터 하실래요? 며느리가 저보고 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8시간 동안 올라오다 보니까 몸이 좀 힘드네요. 사부인은 제 한마디에 알겠다며 걸레를 빨아가지고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볼만하더라고요. 저 청소하며 먹고 살았다고 그렇게 무시하며 비웃던 인간이 제 앞에서 발발 떨며 청소하는 모습이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남 등쳐먹고 살았던 인간 주제에 누가 누굴 비웃는지 그렇게 번 돈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주제에 내 자부심 노력을 짓밟다니 생각하면 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무시하던 일을 너무 못하시길래 제가 잔소리도 해줬어요. 아유 그렇게 해서 잘 닦이겠어요? 따님 사는 집인데 빡빡 문질러야죠. 따님이 반딱반딱 해놓으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말이죠. 좀 더 성의껏 해봐요 사부인. 사부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이 악물고 청소했지만 그래도 영 시원찮더라고요. 하긴 그 돼지우리에서 살았던 거 생각해보면 청소조차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게 납득이 가긴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나가고 4시간 있다 돌아왔는데 사부인은 걸레질을 하고 있고 제가 소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면서 쉬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난리치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어머 지금 저희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며느리가 저에게 큰 소리치며 화를 내자 사부인이 며느리 등짝을 때리면서 조용히 하라고 시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혼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에게 다가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니네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아이 걸레한테 걸레질 하라고 시켰다 왜? 어머 지금 저희 엄마 보고 걸레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저희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그럼 니네 엄마한테 물어보자. 아 사부인이 말씀하실래요? 사부인은 얼굴이 새빨갛게 돼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고 저는 며느리에게 웃으며 이야기해줬습니다. 너 니네 엄마 남의 가정 파탄 내고 다닌 불륜녀인 거 알고 있잖아. 그리고 왜 너는 아닌 척하냐? 너도 그러잖아. 어떻게 두 모녀가 성실하게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남 등 쳐먹으면서 사니 좋냐? 말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고 쏘아붙이듯 말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에 벙쪄서 며느리를 쳐다봤고 며느리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짐작도 못했는지 당황해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제가 아들에게 가서 문 열어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고 문이 열리는 순간 건물주님이 사부인에게 잽싸게 달려들어 머리를 뜯는 모습은 볼만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제가 사부인에게 문자를 보냈었거든요. 그렇게 건물주님이 이 두 사람을 잡으려고 찾아온 모습에 며느리는 얼굴까지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렇게 꽃뱀짓해서 얻은 돈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냐? 내 돈 내놔. 아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다른 사람들에게 저희 여기 있다고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아 죄송해요 건물주님. 사부인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하며 건물주님에게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 역시 건물주님 앞에 무릎 꿇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때 저희가 못 낸 월세는 물론이고 돈도 더 챙겨드릴게요. 저희 여기 있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건물주님은 돈이 아쉬운 사람이 아니었기에 싹싹 비는 사부인과 며느리에게 호통쳤습니다. 이게 어디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아니 네가 그렇게 돈이 많아? 그 돈 됐으니까 당장 경찰서 가자고. 경찰서 가자는 말에 사부인과 며느리는 죄송하다고 싹싹 빌기 시작했고 건물주는 그런 두 사람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지금 집안에 큰일 있으니까 그 일 끝나고 보자. 도망가면 바로 고소해버릴 거니까 여기 가만히 딱 있어. 건물주님은 저를 데리고 나갔고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하며 식장 근처 호텔방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님 딸 결혼식도 무사히 마쳤어요. 애들 부부와 사부인이 저에게 열심히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싹 다 무시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저에게 자기가 고흥까지 모셔다 드리겠다. 이상한 집에 잘못 걸린 것 같다며 연락을 해왔지만 저는 아들 연락도 무시해버렸습니다. 저는 건물주님이 구해준 호텔방에서 하루 더 쉬고 고흥으로 내려갔어요. 반갑게 저를 맞이해주는 남편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완전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그것들을 그냥 냅뒀어. 내가 당장 올라가서 아주 흠씬 두들겨 놓아야겠어. 평소에 긍정적이고 뭐든지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하던 양반이라 이러는 모습이 낯설긴 했지만 이상하진 않았습니다. 워낙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시어미한테 걸레질을 시키질 않나. 우리 무시하고 비웃던 그것들은 꽃뱀들이었으니까요. 아이 됐어. 우리 발 아프게 뭐하러 그것들 혼내주러 친히 납셔주겠어. 그럼 그냥 넘어가게. 혼쭐을 내줘야지. 성내는 남편에게 이번엔 제가 가만히 있자고 얘기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말한 대로 제가 움직이지 않아도 됐거든요. 저는 고흥에 내려가서도 건물주님과 계속 연락했었어요. 건물주님도 먼저 저에게 연락하셔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은 저인데다가 좋은 일이 아니니까 어디 가서 떠벌리고 다니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 건물주님도 이야기 나눌 사람이 저밖에 없었죠. 건물주님은 사부인과 며느리를 잡으러 그들이 살던 집을 쳐들어왔던 누군가의 사모님, 누군가의 아내분들에게 두 사람의 행방을 전부 알렸다고 하셨고 그분들은 본인들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부인과 제 며느리에게 각각 상간녀 소송을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딱 잡아서 아니라고 하더라고. 워낙 예전 일이니 증거가 없을 거라 생각한 건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두 사람 벌 줄 수 있대요? 그럼 당연하지. 그 사모님들도 얼마나 안이 맺혔는지 그때 갖고 있던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더라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10년이 안 지나서 가능하다고 하더라. 어머, 그것들 벌 줄 수 있어 다행이네요. 지네들 잘못 알면 납작 엎드려서 죄송하다고 할 것이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렇게 받은 돈 몇 푼이나 된다고 지난날의 피눈물이 해소가 되겠어. 판결문도 받았겠다. 거년들이 사는 곳에 아주 플래카드 걸어서 동네방네 소문내며 망신 주고 있으시더라고. 저는 불륜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10년 아니면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불륜이 워낙 많아서 그런가 한 사람당 2천만 원은 그냥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동네 망신까지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건 본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값일 뿐인 거죠. 그 지경이 되니 저희 아들도 더 이상 못 살겠는지 이혼을 하자고 했나 봐요. 그러니 며느리가 고흥까지 저를 찾아와서는 자기가 정말 잘하겠다며 싹싹 빌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할게요. 이전에 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석균 씨랑 이혼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혼? 우리 아들이 너한테 이혼하자고 했냐? 네, 지금 그러는 것도 아니고 예전 일 가지고 이혼하는 게 말이나 돼요? 어머니가 석균 씨한테 말 좀 잘해주세요. 아, 제발요. 본인 이혼당할까봐 한 걸음에 고흥까지 온 며느리를 보니 헛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을 오라고 해도 고흥까지 어떻게 가냐? 멀어서 못 간다 했었거든요. 심지어 시집살이 운운하면서 죽어도 안 오려고 했던 고흥을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찾아온 것이죠. 며느리는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야겠는지 갑자기 불쌍한 척을 하며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여태까지 순탄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석균 씨가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키워서 저에게 장가 보내주신 분들을 그동안 낯가리느라 제대로 못 모신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만 가득해요. 이제라도 제대로 모실게요. 네? 저랑 같이 올라가시겠어요? 며느리는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만도 하죠. 지가 꽃뱀짓하고 불륜 저지르다가 만난 놈들과는 다르게 평범하고 다정한 내 아들이 얼마나 대단해 보였겠어요.
그동안 만나온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놈들 말고 제 아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겠죠. 평범한 것이 때로는 가장 어려운 거라고 하잖아요. 싹싹 비는 며느리에게 저는 팔짱을 낀 채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게 인생 좀 똑바로 살지 그랬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엄마도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사부인께서 너 이렇게 고흥으로 온 거 알면 자기가 신혼집도 해줬는데 왜 딸 시집살이 시키냐고 하실 분이야. 아니에요. 그때는 저희 엄마가 제 걱정이 돼서 그러신 거였어요.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부인은 애들에게 신혼집 해준 거로 저한테 뻐기다가 되려 된통 당한 것이었죠. 역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처럼 넓은 땅덩이도 아니고 좁은 조선 땅에서 남의 등쳐먹고 잘 살 줄 알았다니, 아니 그걸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잖아요. 아주 혼쭐이 나고 있는 사부인과 며느리를 보니 아주 통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상간녀 소송을 시작으로 건물주한테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월세도 밀렸고 집을 엉망으로 만드는 바람에 들어간 돈이 적지 않았거든요. 상간녀 소송 끝나자마자 내가 걔네들 때문에 손해본 거 싹 다 청구했잖아. 자기들 상간녀 소송 때문에 돈 없으니 나중에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내가 지들 사정을 왜 봐줘야 하는데? 맞죠. 죄 지은 주제. 무슨 할 말들이 그렇게 많은지. 집안이 이렇게 난리가 났기에 며느리는 물론이고 사부인도 이혼당할 것 같더라고요. 사부인은 본인이 억울하다는 식으로 사돈에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돈어른 역시 적은 나이가 아니었기에 법조계에 아는 분 한두 명 정도는 있으셨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싹 다 물어보셨겠죠.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는 죄송하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애들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돈어른도 피해자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돈어른께는 별말 하지 않고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떻게든 이혼을 하지 않아 하고 싶었지만 저희 아들이 변호사를 써서 소송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며느리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나가는 돈이 많은데 아들과 이혼 소송을 하면서 또 돈을 쓰면 본인에게 손해였을 테니까요. 저희 아들이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는 말에 건물주님이 좋은 분을 소개해 주셨고 그 덕분에 아들 이혼도 순조롭게 이어진 것 같아요. 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알려주긴 했지만 며느리를 끊어낸다고 해서 제가 아들에게 실망한 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건물주님과 더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이번에 그 두 사람한테 받아내야 할 돈 싹 다 받아냈어. 이게 다 자기 덕인 거 알지? 언제 시간 돼? 내가 한번 고흥 내려갈게. 저야 언제든 가능하죠. 편한 시간에 내려오세요. 건물주님은 고흥까지 저를 보러 오셨고 제가 지내는 곳을 둘러보시더니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수도권 일대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서 항상 높은 건물들이랑 시끄러운 곳에서 살았는데 여긴 너무 좋다. 저도 젊을 때는 서울 사는 거 괜찮았는데 나이 들수록 이런 곳들이 더 좋더라고요. 친정엄마랑 시어머니 챙기러 내려왔는데 고향이라 그런가 남편이나 전화 내려오길 잘했다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 자기가 고흥으로 간다고 해서 계속 윗지방에서 살았는데 다시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와보니까 너무 좋네. 나 자주 놀러 와도 돼? 물론이죠. 자주 내려오세요. 거리가 좀 멀어서 그렇지 자주 찾아주시면 저야 좋죠. 이번 일로 아들도 충격이 크긴 했는지 다니던 회사를 정리하고는 고흥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것 같길래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려나 했는데 따로 집을 얻어 고흥에서 다닐 회사 알아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저희 집에 와서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집안일을 도우려고 하는데 눈앞에 보이니 매정하게 굴기가 어렵더라고요. 자식이라는 게 뭔지 단칼에 끊어버리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남처럼 연을 끊기는 어렵기에 지금은 그냥 두고 보고 있습니다. 아들도 이번 일을 통해 배워가는 게 있겠죠. 제 인생에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사람 일 예상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저는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성실하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게 또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성실하게 주변 사람들 챙기며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선물처럼 찾아오길 바라며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